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 삐까번쩍한 회사에 가야만 대접받는 것일까? 금융기관은 고객한테 무엇을 노리나 편이 되겠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들을 많이 좀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솔깃해갖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과연 근데 무료 서비스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공짜일까요?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먹었다 이거죠. 그랬더니만 종업원이 와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건 서비스예요 하고 말을 한다 이거죠. 과연 그게 서비스일까요? 내가 지불한 돈의 일부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기법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무료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람들을 끌죠. 끈 다음에 먹고 나면 미안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가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무료 시식회라고 해서 음식을 쫙 잘게 부숴가지고 조금만 맛보게 하죠. 그래서 구미를 당기게 한 다음에 사게 만드는 판매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게 날라와요. 차량을 무료로 정비해 준다. 뭐 티켓을 주면서 30만 원어치 무료 점검 서비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료로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점검 받다 보면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료로 갔다가 한 60만 원어치 정비 값을 내고 온 적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는요, 무료 상담 컨설팅을 많이 해준다고 안내를 합니다. 뭐냐면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컨설팅, 양도소득에 대한 컨설팅, 아니면 자산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과연 그 엄청난 빌딩, 요지에 있는 빌딩에서 근무하면서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이 무료로 대고객 서비스를 하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얻는 것이 없다면 그들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컨설팅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제압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요, 권투 시합을 해도 링에 올랐으면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강인한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반은 성공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전략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새로운 고객이 있을 때 기존 고객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고객이 훌륭한 사람이긴 하나 그 전에 들은 사람도 당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니 당신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약호를 죽인다고 하나요? 그 위축되게 만들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순종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인데요. 바로 그 고객을 데려왔는데 고급 인테리어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 미술품들, 그 다음에 무슨 앤티크 장식품들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 뭐 사무원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예의 바르게 해서 고객을 상대한다. 이것은요, 바로 고객한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이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이 회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자각을 느끼게 해야만 바로 이 회사의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이 정말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그 공짜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멋진 사무실에서 당신을 그 상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을 대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보면은요, 위협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압적인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꽃이요,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뿜는 이유가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라고들 하죠. 그러나 이거 알고 계세요? 꽃은요, 원래 옛날부터 색깔이 흰색이거나 무채색이었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서 자기한테만 그 벌과
그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색깔을 계속 변화시켰다는 거죠. 색깔뿐이 아니라 향기까지 뿜어서 바로 벌과 나비를 유혹해서 번식에 성공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곳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면은 그 효과적인 상속세나 증여세나 기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고객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컨설팅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녀들한테 건물을 팔아서 증여를 하고서 상속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받고 싶어 했겠죠. 그랬더니 모든 그 금융기관의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종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컨설팅의 결과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분은 건물을 팔지 않아야 됐어요, 원래는. 근데 건물을 팔지 말아주세요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 이분은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금융기관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팔겠다고 왔으니 팔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팔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공인중개사 일이 생기죠. 법무사 일이 생기죠. 세무사 일이 생기죠. 자산관리사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이 생긴다는 건 소득이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팔아서 그 돈을 또 증여하고 하면은 그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 건물 판 사람하고 증여받은 사람들은 돈이 생겨서 그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팔지 않는 것이 좋아서 팔지 마십시오 하고 돌려보낸다면 금융기관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컨설팅, 매각과 보유, 증여와 상승을 동시에 고려해서 컨설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서 고객들한테 무지막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컨설팅을 잘 받았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나중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매에 따른 손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가 엄청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물로 갖고 있었으면 상속세가 줄었을 텐데요. 고령이기 때문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증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증여를 하면요. 자녀들한테 증여하면은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망하면 증여 재산도 다시 또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래저래 이러한 건물을 매각했을 때는요, 적어도 수십억 원 이상, 뭐 4, 50억 원은 호가하게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멋진 사무실에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상담을 했건만 멋진 차를 마시고, 맛있는 차죠. 비싼 차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수십억 원 손해를 봤다. 과연 이런 곳에 가서 상담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은 금융회사에 가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 회사에 소속한 컨설턴트는 당신의 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요,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월급이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고객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겠지만은 둘 간의 상충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사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고객이 판다고 했으니 팔아주는 거다 하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상담을 하니까 책임의 한도도 없다는 것이 되다 보니까 편안하게 고급스러운 대접을 통해서 고객의 수수료를 땡기고 그 다음에 고객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도 금융을 공부하고 잘 알아야지 속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 말은 또 다른 사기꾼의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 관계에서 소비자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다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유가족들이 바로 의사의 과실이다 하고서 그것을 법정 투쟁을 했다. 그러면요.
의사의 과실인지 아닌지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누가 증빙합니까? 유가족이 증빙합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 유가족들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코 의학 공부를 통해서 의사를 이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도 힘들겠지만 의사가 된다고 해서 자신의 잡을 버리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자신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IFA라고 하는 사람들,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면서 금융거래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80% 이상의 영국 사람들은요, 금융거래를 하거나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을 때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먼저 IFA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IFA란 무엇일까요?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그 금융 서비스, 자산관리 서비스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직접 금융기관과 거래하면 아까와 같이 건물을 팔아서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손실이 비일비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란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지식과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거기에 해당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IFA처럼요, 그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습니다.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사람들, 그것이 바로 IFA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 편에서만 컨설팅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편이 아닌 고객 편에서만 언제나 컨설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허세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무슨 뭐 멋진 장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서비스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음식 맛이 없으면 다시는 가지 않죠. 그것처럼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절세를 도움받거나 투자를 도움받거나 아니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부터는요, 반드시 자기 편에 서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전문가는 누굽니까?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학식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신을 할 수 있는 IFA, 독립된 사람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뿐만이 아니고 세금 절세, 투자, 자산관리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독립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왜 고객한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왜 고객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